빈센트는 창문은 없고 거대한 문 하나만이 달린 방에 갇혔습니다. 왼쪽에는 여러 개의 버튼이 있는 패널이, 오른쪽에는 힌트가 적힌 패널이 있습니다. 문 위의 벽에는 시계가 있어요. 빈센트가 함정에서 나오려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초록색 삼각형입니다. 패널의 숫자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이걸 시계에서 연결하면 삼각형이 나옵니다. 문이 열렸고 빈센트는 불빛이 희미한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문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물쇠와 열쇠가 같은 체인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자물쇠를 잠깐 살펴본 후 빈센트는 이 문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일까요? 열쇠의 모양이 다릅니다. 자물쇠에 안 들어갈 거예요. 빈센트는 탈출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빈센트는 어두운 구석에 놓인 테이블을 발견했어요. 종이 한 장, 칼 한 자루, 풍선 여러 개가 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빈센트가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여기서 나가려면 칼로 풍선을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풍선이 공기를 잃거나 터지면 영원히 이곳에 갇히게 될 거예요. 빈센트는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취했더니 한쪽 벽에서 숨겨진 문이 열렸어요. 빈센트는 무엇을 한 걸까요? 그는 풍선 중 하나에서 공기를 빼냈습니다. 그 후 그는 칼로 구멍을 냈죠. 마커스 형사와 다른 행인은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미니밴에 치인 한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마커스는 구급차를 부르러 가장 가까운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행인은 그가 뒤척인 뒤 다시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그곳을 잠깐 살펴본 후 형사는 이 사람에게서 훔친 물건을 모두 돌려놓으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쓰러진 남자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의 양복 재킷에는 단추가 단 한 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추가 2개 끼워져 있네요. 행인이 지갑을 찾으려고 재킷을 열었다가 단추를 잘못 채운 게 틀림없어요. 이 사진을 보고 누가 변장한 외계인인지 맞춰보세요. 노란 셔츠를 입은 남자입니다. 바나나를 먹는데 껍질을 안 벗기고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네요. 아마 이 과일을 처음 봤을 거예요. 유명한 형사 3명이 골치 아픈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커피숍에 모였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물었어요. 모두 커피로 하시겠어요? 첫 번째 형사가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두 번째 형사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세 번째 형사는 네 라고 했어요. 처음 두 형사는 무엇을 주문했을까요? 모든 형사들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모두 커피를 마시고 싶어 했지만 처음 두 형사들은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만약 처음 두 형사가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았다면 그냥 아니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형사는 동료들의 대답을 듣고 둘 다 커피를 주문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도 커피를 마시고 싶었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한 거예요. 박물관 전시실에는 랄프, 윌리, 앰버,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누군가 몇 시간 전에 이 방에서 귀중한 유물을 훔쳤어요. 랄프, 윌리, 앰버는 이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사는 이들을 믿지 않았고 모두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그레이스만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어요. 왜일까요? 그레이스가 형사거든요. 제니스는 카페에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가 끽 소리를 내며 멈추는 소리가 들리고 이후에 큰 고함 소리도 들렸어요. 제니스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전거 옆에 앉아있는 남자와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어요. 자전거 타던 사람은 다친 것 같지 않았고 제니스는 그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운전자도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그 남자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 차로 내 자전거를 쳐서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운전자는 사이드미러로 자전거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가 바닥에 쓰러진 거고 괜찮은지 확인을 하려고 차를 세운 거예요. 제니스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거의 바로 알아챘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차에는 사이드미러가 없어요. 뒷좌석에는 물건이 가득해서 차의 시야를 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운전자는 어떤 거울이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운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유한 사업가는 항상 흰 모자를 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과일 한 다발을 머리에 이고 사무실로 왔어요. 그의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감히 그에게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은 다음 날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셋째 날 사업가의 비서가 용기를 내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 사업가는 대답했어요. 아, 제가 내기에서 져서 그래요. 아직 다 채운 건 아니지만 오늘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점심은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업가는 무슨 내기를 했던 걸까요? 그는 내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면 내 모자를 먹겠어. 마크 다슨 형사는 한 범죄자의 용의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의 집을 감시하기로 했죠. 그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젤을 세워둔 화가를 발견했어요. 보아하니 범인의 집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경찰서로 돌아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화가에게 누군가가 집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보면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마크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화가는 그에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즉시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가 떠날 때 집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크가 사라졌을 때 누군가 안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누가 벤인지 맞춰보세요. 벤은 바닥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물함에 아직 신발이 있는데 이 사람만 신발을 안 신고 있잖아요. 커피 원두로 채워진 자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커피로 같은 크기의 자루 2개를 완전히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빈 자루를 다른 자루에 넣고 커피를 채웁니다. 그린 씨의 금고에서 많은 돈이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앨런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는 금고를 여는 법이나 금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전 그저 대장장이라고요. 라고 말했어요. 형사는 앨런을 믿지 않고 그에게 증명을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앨런에게 그의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나 맡겼어요. 성공해낸다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 거예요. 앨런에게는 각각 고리가 3개 달린 5개의 체인이 주어졌습니다. 형사는 이 5개의 체인을 하나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리는 3개만 분리하고 결합할 수 있어요. 앨런은 순식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해냈을까요? 앨런은 체인 하나의 고리를 분리해서 나머지 3개의 체인을 연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만 옮겨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 성냥개비를 조금 위로 옮기면 완벽한 정사각형이 생기죠? 유명한 발명가인 버나드는 6층에 살았습니다. 몇 달간의 긴 작업 끝에 그는 마침내 타임머신을 만들었어요. 많은 양의 음식과 물, 필요한 물건 등을 챙겼고 이제 자신의 발명품을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그는 타임머신이 500년 전으로 돌아가도록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버나드 씨는 시작 버튼을 누르려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기계를 들고 1층의 차고로 갔어요. 왜일까요? (1층으로) 가야 버나드가 다치지 않을 거예요. 5세기 전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었으니까 6층 높이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들 중 한 명은 울타리에 초록색 낙서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왼손을 보세요. 손을 주머니 안에 넣었지만 사용했던 초록색 페인트를 모두 숨기지 못했습니다. 브루스는 해변을 걷다가 유리병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물건처럼 보였죠? 그는 병을 열려고 오래 낑낑대다가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병이 열리자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소원을 빌 수는 없어요. 브루스는 알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더 많은 소원을 빌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첫 번째 소원은 더 많은 소원을 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마리의 새가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각 새마다 자기만의 나무가 있는데 한 마리는 자기만의 나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나무를 바꿔 앉았고 이제 두 마리의 새가 한 나무에 같이 앉게 되었고 한 나무는 텅 비게 되었죠. 이곳에는 얼마나 많은 새와 나무가 있을까요? 새 4마리, 나무 3그루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가장 유능한 형사 중 한 명인 홀은 암호키를 이용해 비밀 문서가 숨겨져 있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 그의 조수 클락은 문서의 정확한 위치가 적힌 메모를 암호화해서 적어줬어요. 홀 형사는 이 암호를 해독하고 문서를 찾았습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이 메모를 거꾸로 읽으면 Under the carpet in the studio, 즉 방의 카펫 아래라는 뜻이 됩니다.